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바로 또 숙박업소 모텔에 관련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런 모텔에서 정말 귀신이 많이 출몰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유명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스라님. 도대체 어느 모텔이길래 또 이렇게 또 귀신이 많이 출몰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렛츠가 키리십니다. 기렛. 이거는 한 2년 전쯤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거의 몇 안 되게 수첩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이야기가 다 떠오르는 좀 기억에 남는 얘기여가지고, 예. 이게 2년 전쯤 이제 가을, 그러니까 10월 달 조금 넘었을 때니까 이제 가을쯤에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슬아야, 너 놀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네. 원래 근데 감독님이랑은 낚시도 자주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낚시하러 가시게요? 그러니까 아니, 낚시는 아니고 그냥 좀 놀러 좀 가자.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감독님이랑 가면 일단 좋은 게 제가 돈 쓸 일이 없어요. 그것만으로 엄청난 거죠. 전 그래서 감독님이랑 여행 다니는 걸 정말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만 하면 돼요. 너무나도 네. 이제 아름다운 관계인데, 뭐 그날 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또 어디 뭐 좋은 좀 재밌는 데 데리고 가 주시려나 보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는 분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곳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갖고 언제 갈까요? 이러니까 뭐 이번 주 시간 되냐? 그래갖고 저야 괜찮죠 이러고 나서 감독님이랑 이제 약속을 잡고, 즉 그날 이제 약속 날 제 차를 끌고 이제 감독님을 모시러 갔죠. 예. 이제 감독님 모시고 이제 감독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이제 제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감독님이 이게 내비에 주소를 찍으시는데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강 근처도 아닌 거예요. 전 당연히 낚시를 하러 가는 줄 알고 뒤에 막 이제 낚싯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챙겨놨는데, 그래갖고 감독님 여기는 물가도 아닌데 왜 가요? 이러니까 그냥 좀 놀러 가는 거라고, 그냥 가자고, 가서 그냥 술이나 한잔 하면서 얘기나 좀 하자, 그러려고 불렀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제가 한참 되게 바빠갖고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이게 감독님 또 이제 나 생각해줘가지고 좀 쉬라고 일부러 이런 거 해주시나 보다, 이상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장소가 조금 후비진 곳에 있어갖고 시내를 하나 통과하고 나면 한 20분 정도 이제 들어가야지 목적지인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시내 딱 통과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야 잠깐 세워보라고 안주 좀 사들고 가자고. 그래갖고 내려갖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안주를 막 이렇게 이것저것 샀어요. 보쌈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막 이런 거 잔뜩 사들고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모텔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조금 짜증이 올라왔죠. 남자 둘이 모텔에 와가지고. 어허. 예. 그것도 술 마실 거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셔도 되고 감독님 댁에서 마셔도 되는데 굳이 모텔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갖고 왔는데, 자꾸 그냥 한숨 푹 쉬면서 뭐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겠지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텔 방을 잡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술판을 벌일 준비를 했죠. 네네. 이제 술을 이렇게 한 주당 두 잔 마시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막 정말 그냥 사람 간에 이게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감독님이 넌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슬아야, 너 여기 기억 안 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본 적이 없는 모텔이니까 기억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와봤어야 기억이 나지, 감독님은 왔었어요 이러니까 너 여기 왔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한번 근데 기억을 굴려봐도 저는 도저히 와본 적이 없는 모텔이갖고, 근데 나 안 와봤는데 왜 나보고 왔다 그래요?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야 여기 너 흉가 촬영하러 왔던 곳이야 이러는 거예요. 뭐야? 잠깐만. 예. 그래서 순간 벙 쪄갖고 네? 이러니까 왜 너 기억 안 나? 작년에 이근방 한번 흉가 촬영하러 왔던 거 기억 안 나? 하면서 지금 머리를 막 굴리는데 왔던 곳인 거예요, 장소가. 흉가를 그 모텔로 개조한 거 그런 건 아니죠?
밀은 다음에 그 위에 모텔을 지은 거였어요. 맞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제가 왔던 곳이 맞는 거예요. 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 왔던 거 장소인 거예요. 왠지 이상하게 익숙하다 했어요, 느낌이. 근데 솔직히 이게 흉가를 밀고 거기다 모텔을 지었을 거라 생각도 못했고, 그때 당시 1년 전에 왔던 곳인데 막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흉가에 대해서 하나둘씩 얘기를 해주는데 점점 기억이 선명해지는데, 순간적으로 퍼뜩 기억에 난 게 그거예요. 여기 무당 형님이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무당 형님이 포기했던 흉가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촬영을 하려고 사전답사팀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사전답사를 가진 않았는데 사전답사팀을 딱 보내고 나서 한 2시간 후쯤 무당 형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저랑 감독님이랑 만났는데, 장소 보시고 갑자기 좀 표정 굳으시더니만 사전답사팀 전부 다 빠꾸시키라고. 철수. 네. 그리고 나서 무당님이랑 이제 몇몇 이제 정예 요원들이 가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그 집 문 앞까지 딱 갔는데,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철수하자 해가지고 철수했던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촬영을 그렇게 포기를 하고 한 2달 후쯤 미뤘다는 얘기 듣긴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모텔이 들어오는데 감독님이 저를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었죠. 왜 데리고 왔냐고. 데리고 올 거면은 그 진짜 귀신 잘 보는 그 영월 그 형님도 계시고 많은데 왜 하필 날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까 원래 어린 애들 데리고 와야지, 이런 거 데리고 와야지 재밌다고 반응. 나이 많은 애들 데리고 오면은 경력 길고 그러면 무덤덤해가지고 재미도 없으니까, 어쨌든 혼자 오긴 좀 뻘쭘하니까 너 데리고 온 거라고. 그래서 술도 사주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1박 2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이러니까 2박 3일이래요. 예. 한숨 푹 쉬고 알았어요 한 다음에 이제 술 분위기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그래가지고 적당히 이제 마시다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이제 감독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저 이제 옆에 그 조그마한 2인용 소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쭈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거기가 모텔이 되게 특이한 게 살짝 좀 외곽 지역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시내 모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텔이 꽉 차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묵고 있는 그 모텔로 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시내가 약간 관광지여 갖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요. 밀려오는구나. 네, 그래갖고 그날도 이제 저희가 술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막 이제 사람 막 왔다 갔다 거리는 막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리는 상태였는데, 예. 소파에 이렇게 쭈그리고 누워갖고 이제 이불 덮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왁자지껄거리면서 복도를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고, 잠자긴 글렀다.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한 3시인가? 그때쯤에.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딱 봐도 너무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뒤에 창문이 그 커튼이 쳐져 있는데도 어두워가지고, 아니 이 야밤에 왜 깨우냐고. 막 이제 감독님한테 조금 짜증을 냈죠. 안 그래도 예. 피곤하고 속아서 온 기분이어갖고 기분도 안 좋은데, 감독님이 야 조용히 하고 소리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조용히 소리를 들어보는데 바로 옆방에서 그 사람이 막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예. 아니 그런 느낌의 헐떡이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내가 빨겠어. 미안해요. 빨개. 예. 진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숨 쉬는 소리 있잖아요. 막 이러는 소리. 예. 그런 소리가 옆방에서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딱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막 이러고 딱 있는데 계속 그 소리가 한 10분간 이어지더니만 갑자기 싹 고요해져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들었지 너도?
저거 좀 평범하진 않지 않냐?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예. 확실히 조금 이상하네요, 이러고 딱 있는데, 근데 좀 호흡을 좀 잘 못하거나 밤에 이제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10분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딱 얘기하니까, 야, 나 너 깨우기 1시간 전부터 깨가지고 들었는데 1시간 동안 저러고 있어. 아, 너무 오래 그러는구나. 네, 그래갖고 처음에 본인도 그 생각을 했대요. 감독님 본인도.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이 밤에 호흡 곤란이 오셔서 옆에서 그러시나 보다 해가지고 깼는데 그게 1시간 동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저를 깨운 거예요. 일단은 소리는 다 멈췄고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막 옆방을 들어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는 다음에 잠도 다 깼고 결국 그냥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면서 감독님이랑 이제 저랑 간단하게 씻고 이제 소파에 앉아갖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감독님이 조용히 문을 이렇게 살짝 여시는 거예요. 예. 그거 왜요? 이러니까 복도 소리 좀 들으려고. 문 닫혀 있으면 잘 안 들리니까 문 좀 살짝만 열어놓자고. 그 정도야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냥 복도 문 열고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30분 멍 때리고 있었나? 갑자기 누가 문을 팍 열더니만 비명을 지르면서 복도를 뛰어가는 거. 예. 감독님이 이제 이때다 싶었나 봐요. 이래서 저를 데리고 왔나 싶었어요. 예, 갑자기. 예. 야, 슬아야, 가서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단 시키니까 뛰어서 잡았죠. 붙잡았어요, 결국. 예. 근데 붙잡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았고. 그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그냥 일단은 뭐라도 질러보자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막 이러면서 저도 막 다급하게 이제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막 덜덜 떨면서 안에 여자친구 있다고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놔두고 혼자 도망친 거예요, 남자가. 예. 그래갖고 뭐 그 얘기를 이제 감독님 뒤에서 이제 쫓아오셔갖고 듣더니만 몇 호실이냐고. 그러니까 호수를 딱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저랑 감독님이랑 이제 그 남자친구를 어쨌든 붙잡고 들어갔죠, 같이. 예, 예. 들어갔는데 여자가 이제 뭐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정상적인 차림이었어요. 정상적인 차림으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네. 이게 막 몸을 막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거예요. 발작이 온 마냥. 네네. 얘기했잖아요. 감독님은 어느 정도 귀신을 보신다고, 되게 잘 보신다고. 감독님은 주위를 딱 훑어보길래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봤죠.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 빨리 가가지고 여자 어떻게 하자 이런 다음에 저랑 이제 남자친구가 가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를 깨우기 시작한 거죠. 일어나라고. 예. 막 일어나라고.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숨을 토해내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남자친구군 뭐 주변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2명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바로 복도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예. 남자친구랑 이제 저랑 또 이제 겁나게 뛰었죠. 가가지고 잡았어요. 잡아갖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붙잡고 막 이제 괜찮다고 막 하면서 달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나 여기 못 있겠다고 나갈 거라고 나가자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옆에서 감독님이 조용히 이제 어쨌든 감독님이 훨씬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네.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귀신이나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면은 지금 나가시는 게 맞을 거라고 하면서 되게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제 옆에서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이게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안심이 됐나 봐요. 예. 그래갖고 같이 이제 그 남자분이 저희 보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짐을 싸는데 그걸 옆에서 좀 지켜봐 줄 수 있겠냐고. 네. 둘이서는 무서워서 못 싸겠다고 도저히. 그래갖고 그분들 짐 싸는 걸 옆에서 구경을 했죠. 그냥 구경을 하고 그분이 짐을 다 싼 다음에 그분들이 1층까지 내려가는 걸 같이 내려갔어요. 같이 내려갔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혹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분은 그 남자친구분 차에 타고 이제 남자친구분이랑 저랑 감독님 셋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듣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가 이렇게 살짝씩 들썩들썩 거리더래요. 오, 혼자서? 네, 그러니까 막 매트리스가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남자가 먼저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딱 깼는데 어쨌든 누워 있는데 등 쪽에서 자꾸 매트리스가 꿀렁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막 나가지고 뭐지 하면서 이제 딱 일어났대요. 네. 일어나가지고 이제 침대 옆에 서가지고 침대를 보는데 침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래요. 그래갖고 뭐지? 잘못 봤나? 이러고 나서 이제 잘못 느꼈나? 이 생각에 다시 침대로 딱 누우려고 하면서 여자친구를 딱 봤는데 여자친구 몸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느낌이 갑자기 쇠에서 다시 벌떡 일어났을 때 여자친구를 가만히 계속 쳐다보는데 여자친구 몸이 계속 들썩들썩거리는 거네. 근데 여자친구 얼굴을 딱 봤는데 잠을 자고 있는 상태고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자친구를 깨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무릎을 올린 채로 여자친구를 이렇게 딱 흔들려고 침대에 무릎 올려갖고 여자친구 쪽으로 딱 몸을 기대고 있는데 예. 갑자기 매트리스가 부웅 하고 들리더래요. 이거 폴터가이스트 현상 아니야, 거의. 네, 이건 폴터가이스트 현상 같아요, 말하는 게. 예.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비명을 지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귀신 같았대요, 느낌이. 그래서 예. 귀신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 본인 얘기를 듣고 나서 여자친구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좀 불러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 분이 이제 괜찮다고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밖으로 데려 나와갖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자친구 얘기는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대요. 네. 본인이. 근데 자기도 느꼈대요. 등 뒤에서 뭐가 이렇게 막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딱 나더래요. 뭐지? 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분은. 예. 가위에 눌려갖고, 뭐지? 가위에 눌렸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깨워달라고 그러는데 남자친구 이미 도망친 상태고. 그래갖고, 어떻게든 일어나자 하면서 이제 막 손가락 발가락 어떻게 움직이려고 딱 하고 있는데 매트리스에서 손이 나오더니만 자기 손목을 딱 잡더래요. 예. 그러더니 반대쪽에서도 손이 딱 하나 양쪽 손목을 딱 잡더래요, 자기. 그러면서 그 손이 막 신났다고 하는 듯이 막 자기 손을 막 위아래로 흔들더래요. 예.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손을 딱 놓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느낌. 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어쨌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저희한테 인사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네네. 어쨌든 다시 저희도 저희 방으로 들어왔죠. 올라와가지고 어제 먹다 남은 이제 술을 이렇게 펼쳐놓고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것 같지? 얘기 들어보면 있다 이거는. 촬영을 할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감독님. 예. 네. 생각하기에 새로 지은 모텔 건물인데 귀신이 나온다. 그럼 그 전에 이제 건물 터있던 귀신이 그대로 붙은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여긴 찍지 말라고 했던 장소잖아요. 가지고 조금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무당님이 찍지 말라 그랬던 곳인데 좀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감독님이 그래 그렇긴 하다. 일단 한번 오늘 저녁까지도 한번 봐보자. 이 생각으로 이제 새벽부터 이제 한 점심 때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잠을 잤어. 어차피 귀신은 밤에 나올 거라는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술 쭉 마시고 이제 점심 때쯤 잠이 들었다가 한 9시, 10시? 그때쯤 딱 눈이 떠졌어요, 둘 다. 떠가지고 이제 또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로 이제 저희들은 대기를 탔죠. 무슨 네. 소리가 들리는지.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심지어 사람도 안 왔다 갔다 거려요. 그리고 뭐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사람이 없지? 왜냐면 거기 얘기했다시피 거기는 생각보다 정말 사람이 많이 오는 모텔이었거든요. 네네네. 사람도 너무 안 왔다 갔다 거리길래 오늘은 손님이 없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2시까지 또 멍하니 그냥 기다렸어요, 상황을. 결국 2시까지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길래 잠이 드셨죠. 잠을 자고 이제 6시쯤 이제 딱 또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저희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주인분이 키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키를 딱 반납하면서 이제 감독님이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우, 되게 조용히 잘 썼다고. 잘 쉬다 간다고 이랬는데 주인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다행이라고 어제 거기 사람 그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잘 쉬셨다니 다행이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문까지 열었는데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도 못했거든요. 네. 뭔가 너무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감독님이 꽂히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자기가 이거 촬영하는 사람, 이런 거 촬영하는 사람이다. 당신도 알지 않냐? 여기 지금 문제 있는 모텔인 거, 땅인 거. 얘기해주면은 우리가 처리해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한번 사연 좀 얘기해줘봐라. 하면서 이제 막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네. 주인. 주인을 막 설득을 하니까 주인이 이제 한숨을 푹 쉬더니만 모텔이 지어진 지 이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더래요. 예. 자기도 분명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볼 생각으로 이제 지은 모텔인데 우연찮게 옆 동네 가장 가까운 시내 모텔이 하나밖에 없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오기 쉬운 교통망이 있어갖고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사를 좀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 각종 막 어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다 막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한 60% 이상은 방이 찼다는 거예요, 매일. 예. 가지고 진짜 장사 잘 된다, 장사 잘 된다 하고 있는 차에 손님들이 자꾸 귀신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새벽 되면은 막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짐 싸들고 키 던져놓고 나가는 손님부터 키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방은 비어져 있고 그러니까 새벽에 도망친 거예요. 네네.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 생각에 이제 귀신이 나오긴 하나 보다 그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갖고 주변에 이제 모텔업을 했던 이제 선후배들이 이렇게 좀 있어갖고 그 사람들한테 네네. 이게 물어봤대요. 우리 모텔에 귀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러니까 사람 되게 건장한 성인 남자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한 3일만 박아놓으면 된다고 방에다가 양기? 양기로 눌러버리면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근처 심부름 센터에서 그런 얘기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아유 귀신 같은 게 어딨냐고 우리가 가겠다 막 그러면서 몇 명을 해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왔다고 했던 주요 방들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넣고 3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시켰대요. 네. 첫날에 한 명이 도망을 쳤대요. 두 번째 날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대요. 오, 예. 그래갖고 심부름 센터로 찾아가지고 따졌대요. 돈 다 받지 않았냐? 왜 도망쳤냐? 그래서 따지니까 그 모텔에 묵었던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래요.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한번 주무셔보라고. 자다가 일어나면 매트리스가 사람으로 바뀌어 있대요. 와, 대박이다. 무슨 말이냐? 자세하게 얘기해줘라 이러니까 자다가 딱 깼는데 매트리스가 불편하길래 매트리스를 딱 봤더니만 사람 수십 명이 엉겨 붙어 있더래요. 자기가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와, 예. 비명 지르면서 그냥 뛰어나왔대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듣니까 이제 깝깝한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 싶어갖고 네. 이제 안 되겠다. 무당을 찾아가자. 그래갖고 막 주변에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되게 영험하다는 무당을 이렇게 딱 모텔까지 데리고 왔대요. 어떻게 돈을 이제 예. 되게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텔 입구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아니라고 가게 접으시라고 방법 없다고 한다면 가더래요 그냥. 근데 유독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몇몇 호실이 있어갖고 그 호실만 제외하고 그냥 계속 영업을 했대요. 네. 가끔씩 이제 그런 호실이 아닌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 원래 이 건물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흉가 촬영하러 와봤었다.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던 동네였다. 그런 거 알고 지으셨냐 이러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아.
한숨 푹 쉬시면서 방법 없겠냐 이러니까 일단 우리도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나서 저희는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죠. 네네. 사무실 돌아와가지고 그 모텔에 묵었을 법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간에 찾아보려고 이제 막 공지를 막 날렸어요.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네네. 약간 지역 특색이 좀 드러나게 그 글을 써가지고 나도 여기서 묵어봤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명 정도 찾았어요, 결국. 네. 이제 개인적으로 쪽지 날리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방송팀이라 찾으려고 그렇게 했다 막 하면서 이제 인터뷰 가능하냐 막 그러면서 결국 3명을 찾았는데 네. 3명이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잠을 자는데 매트리스가 불편해서 눈을 떴는데 매트리스가 사람들로 엉겨 붙어 있었다. 네네. 그런 얘기를 딱 하면서 도망쳐 나왔다. 2명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1명이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떤? 예. 눈을 떴는데 사람이 엉켜져서 매트릭스화가 돼 있던 거는 그분도 봤대요. 근데 본인은 도망칠 생각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이 굳어버린 거래요.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은 상태에서 그냥 누워갖고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생각만 하는데 자기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나더래요. 예. 그래갖고 아 내가 얘네들한테 빨려 들어가나 보다 라는 생각에 눈을 딱 떴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 뭐지 하는 생각으로 딱 주변을 훑어보는데 매트리스에 엉겨져 있던 사람이 하나둘씩 일어나더래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둘러싸기 시작을 하더래요. 기절을 해버렸대요, 본인은. 거기까지 보고. 너무 무서우니까. 네,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더니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본인이. 거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거는 촬영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희는. 네. 이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럼 찍어야지. 이런 생각에 무당 형님을 이제 바로 연락을 드렸죠. 혹시 네. 그때 그 집 기억나냐? 네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거기가 지금 헐어지고 모텔이 들어왔는데 그 모텔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와가지고 같이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무당님이 일단 한번 가보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무당님이를 만나갖고 그 모텔까지 딱 갔어요. 안까지 들어갔어요. 네네. 무당님이 토를 하시는 거예요. 방을 딱 문 열자마자 바로 이제 밖으로 나오시지만 그냥 복도에다 그냥 토를 막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들이 이제 무당님을 어떻게든 간에 부축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죠. 무당님 하시는 말씀이 여긴 땅 파봐야 된다고. 네. 시체가 한둘이 묻혀 있는 게 아닐 거라. 어떻게 시체들이 서로 엉켜갖고 사람들이 저렇게 아득바득 기어 나오겠다고 그렇게 어거지로 뭉쳐 있냐고. 와. 그 위에서 사람이 잠을 자는데 걔네들이 기분이 좋겠냐고 하면서 저희한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서 듣고 있던 모텔 주인분이 하시는 말이 공사할 때 그렇게 사람뼈가 나왔다고. 아, 그걸 얘기해요? 네. 그분도 이제 무당이라는 걸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예. 공사를 하려면 이제 지방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엎잖아요. 예.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무형고자 뼈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이제 그거를 뼈를 수거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단체로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했대요. 네. 찾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미 뼈가 막 정말 막 완벽하게 남아있는 그런 뼈도 아니었고 반쯤 부셔져 있고 막 가루화가 돼 있고 막 그런 뼈들이었대요. 네네. 그랬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건축을 중지하고 찾아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시청이나 군청에서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도 없고 그래갖고 뼈를 최대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텔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당님은 그 얘기 딱 듣더니만 아우 그런 데였으면은 여기다가 위령패를 세워주든 아니면은 제대로 사람들 그 유가족들을 찾아주든 해야지. 예. 어떻게 여기다가 그냥 모텔을 할 생각을 했냐고. 그것도 하필 모텔을 할 생각을 했냐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누워서 잠을 자고 막 그러는 장소인데 너 같으면 네가 묻혀있는 땅 위에 사람들이 기분 좋게 잠을 자면 어떤 기분이겠냐고. 그러니까 이 난장판이 난 거라고. 아, 내가 대박이네. 여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시체가 묻혀있는지도 몰랐다고. 왜? 그냥 귀신이 너무 많아갖고. 네네. 너무 많아갖고 들어갈 생각도 못해갖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양기가 차는 모텔이 들어와가지고 귀신들이 좀 도망쳐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이게 모텔이 아니고 가정집이었으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 집주인분한테 아득바득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여기 촬영 못한다. 그리고 나서 주인분한테는 무당분을 부르든 아니면은 본인이 정말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해가지고 달래드리라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고 나서 저희는 철수하고 그분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후에 그 모텔이 문을 닫아요. 예.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집주인이. 흉가 건물 뭐 이런 걸로 남는 건가?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6개월 후에 거기를 흉가라고 제보를 엄청 받기 시작을 했어요. 아, 소름 돋아. 예. 결국 저희는 거기는 다시는 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남아있고 검색을 해도 나오더라고요. 대박이네. 이거 소름 돋냐, 이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지금은 그 건물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뭐,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건물은 남아있어요? 네, 건물도 남아있고 일주일 전쯤 충가 동호회 홈페이지에서 거기를 체험하고 왔다라는 글도 최근에 확인을 했어요. 어디야, 그건 또. 아, 왜 그래. 그러면 거기 가면 좀 귀신을 좀 잘 목격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자면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흉가 체험에 가서 잠을 자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아, 그쵸. 예. 네, 그래갖고 아마 그렇게 막 심각하게 느끼거나 그런 제보나 아니면 그런 글 같은 건 보진 못했어요. 아, 근데 확실히 무당 형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정도였던 터였고, 그리고 그 사장님도 알고는 계셨네요. 결국에는 그냥 진짜 도망치다시피 건물을 버리고 또 가신 것 같고. 네, 그냥 얘기 막 이렇게 들어보면 안에 그냥 가재들이 다 남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건물을 왜 그럼 부시고 가지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세금 문제라서 그죠? 맞아요. 세금 문제여서 못 부셔요. 쉽게 부실 수가 없죠. 그 허무는 것도 다 돈이라 가지고 또 네, 그런 그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스라님은 참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나 봐요. 이런 곳과는. 아니요, 근데 이거는 감독님이 저 끌고 간 거여가지고. 근데 또 이제 아스라님은 또 그만큼 감독님을 믿으시니까 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니, 얘기했잖아요. 저는 놀러 가면은 돈을 안 쓰는 것 때문에 감독님이 잘 놀러 가는 거였는데. 예. 그렇죠, 뭐. 그냥. 감독님과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우정 영원히 또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아스라님도 지금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니까 또 천직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겁 많고 또 다니다 보면 또 안 좋은 일 생기고 이러면 못 하거든요. 애초에. 그쵸.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아스라님 또 이렇게 저희에게 정말 또 무서운 그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또 무서운 건물이 남아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아세라님께서 이 건물이 어디다라고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왜냐? 지금처럼 이렇게 찾아가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어디다, 어디 위치에 있고 어느 지역이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건물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직접 가서 주무셔 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신 호랭이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악마 사건 이후로 제대로 시참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한동안 참여를 하지 못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참여는 하실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많은 시간 동안 참여를 못하셨는지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야,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귀족님들한테도 되게 오랜만에 또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기종님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색하죠, 오랜만에 하시니까. 네, 이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또 네, 호랭이님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귀족님들께서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또 고생 많으셨고, 네, 아이고, 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정말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갖고, 자, 오늘은 네, 그래도 파이팅해서 한번 이야기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악마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그 악마 사건도 그냥 좀 빠르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냥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 다음이 이야기다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호랭이님 오랜만입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몇 개월 전이었죠. 그 악마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방송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일이 먼저 방송에서 이제 돌비님께서 일을 겪으셨고 그 전에 이제 저희 누나께서 둘째 누나가 어떤 빙의 증상을 그렇죠. 갑작스럽게 보여갖고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리 알고 보니까 이제 삼촌께서 진행하시던 일로 인해서 일종의 양밥을 통해서 이뤄졌던 일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누나는 어쨌든 일을 해결을 하고 별일이 없이 지내는데 진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이제 네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됐고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시참 때가 제 기억에는 추석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네네. 이제 시참이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갖고 시참을 그렇죠. 중단하고 나서 네,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악마가 갑자기 방송 중에 화선이님이 목격을 네, 하셨고 그 네, 다음에 호랭이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호랭이님께서 또 큰일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참여 네,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이야기를 못 하고 이제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영상 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비 악마 사건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거부터 먼저 봐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하고 그 사건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연가들을 보게 되는 일이 생겼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음, 감정을 타고 그 다음에 어, 약간 몸에 실리는 듯한 그런 증상들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갖고 영매 되게 많이 증상까지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분명히 제가 괜찮아질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는데 누나 일을 겪고 나서나 집 분위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겼고 그리고 삼촌도 현재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었죠. 안 했었는데 마지막 시참 이후에
추석에 저희가 이제 따로 뭐 어디 가지를 않아요. 저희는 네네. 갈 곳이 없어갖고 내려가질 않는데 원래는 추석이나 연휴가 오면 저희는 가족끼리 같이 막 여행을 가거나 하거든요. 근데 좀 네. 여행을 갈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가긴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아버지 지인분께서 그 임실 쪽에 시골에 그냥 안 쓰는 그 집 같은 게 있으셔서 거기로 네. 갔거든요, 가족끼리. 가가지고 이제 연휴를 즐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좀 큰일이 났어요. 괜찮았던 둘째 누나한테 이제 문제가 갑자기 생겨갖고 한 번 더 뒤집혔죠. 그때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임실에 내려갔을 때는 막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막 많이 보였던 상태였고 네. 그냥 24시간 내내 피곤했어요. 항상 계속 막 기를 빨리는 듯한 거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피곤해 있었고 컨디션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네. 아무래도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운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냥 막 소리도 많이 들리고 막 이렇게 쑥쑥 지나가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밤에 자고 있었는데 방이 두 개였거든요. 그 방이 두 개였는데 방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었어요. 시골집 보면은 이렇게 밥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네네. 사이에 두고 방이 이렇게 양옆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하고 아버지하고 큰 누나가 오른쪽 방에서 잤고 그 옆방에 둘째 누나하고 어머니가 같이 주무셨는데 자고 있는데 한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뭐가 이렇게 밖에서 막 슥슥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예. 네. 거길 막 이렇게 발로 밟고 지나다니는 소리가 나서 평소 같았으면 그냥 뭐 엄마가 깨갖고 뭘 하고 있구나 아니면 뭐 둘째 누나가 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제가 막 하도 막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뭔가 또 장난을 치려나 보구나 하고 그냥 자려고 했어요. 그냥 자려고 네. 하는데 잠에 못 들 정도로 두통이 갑자기 막 심하게 찾아오더라고요. 두통이 예. 찾아오고 막 손발이 막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제가 일어나갖고 그냥 강하게 문을 제쳤어요. 열어 그냥 제쳐서 어. 네 봤는데 뭔가가 제가 문을 열어 제침과 동시에 이제 둘째 누나하고 엄마 있는 방으로 문을 그냥 통과해갖고 쑥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진짜 한 5초도 안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둘째 누나가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더니 일어나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집 밖으로. 예, 예. 그리고 대문을 열어 제치고 그냥 그 상태로 진짜 달려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예. 너무 이제 그 상황이 좀 이상하기도 했고 뻥졌어요. 그냥 잠도 덜 깬 상황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상황이어갖고 어, 그냥 뻥진 상태로 그걸 보고 있다가 바로 이제 엄마가 아빠가 일어나셔갖고 나오셔갖고 뭔 일이냐고 물었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나가 소리 지르고 나갔다고 네. 뛰어나갔다고. 그래갖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 같이 가족이 이제 찾았어요. 그 밤에 그 진짜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산밖에 없었어, 산밖에. 그래갖고 막 찾으러 다니는데 이게 위험하니까 가족끼리 다 붙어갖고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찾는 도중에 제가 전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산 주변을 못 가요. 예. 그 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막 산 주변만 가면 막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그래갖고 산 주변을 못 가는데 그때 그 바로 옆에 있던 조그만 언덕배기 같은 산에서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보고 예. 있는데 예.
그래갖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한테는 내가 한번 저쪽으로 가볼 테니까 저쪽 가봐라 하고 이제 큰 누나를 데리고 제가 그 산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그 언덕베이 같은 그 산 쪽으로 가서 이제 딱 거길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바람이 불어갖고 막 나무가 흔들흔들하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진짜 온몸에 털이 삐죽삐죽 쓰는 거예요. 막.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때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프고 뭔가 속이 메스꺼워서 못 갔었는데 그날은 네네. 딱 그 밤에 진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고 있는데 막 털이 삐쭉삐쭉 서요. 그리고 막 소름이 쫙 돋고 근데 어떡해요. 둘째 누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밤에 뭔 일을 당할 줄 알아요. 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산 같은 곳으로 갔던 적이 그날이 처음이었죠. 네. 가는데 제가 왜 산에 못 들어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진짜 온통 다 영가들이 막 보여요. 귀신천지? 네, 진짜 많이 보였어요. 그때 나 막 들어가는데 온 사방에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네. 신경을 쓰면은 더 막 와갖고 장난치려고 하고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이래서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근데 네네. 산에 있는 영가들이 다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곳에 있는 영가들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계속 그 산길을 오르는 중에도 저한테서 시선을 단 한 번도 떼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 추측이지만 제가 그 자기들을 본다는 걸 바로 알았던 것 같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영가들이 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갖고 진짜 수백 명의 영가들이 진짜 한 순간에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진짜 그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진짜 엄청 무서웠거든요. 이미 예. 지난 일인데도 어. 그 발걸음 한 번 한 번 내디딜 때마다 진짜 저는 무슨 온몸에 막 진짜 몇백 킬로 되는 쇳덩어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큰 누나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티도 내면 안 되지 주변 상황들 때문에 미치겠지 둘째 누나는 찾아야겠지 막 이런 일들이 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산을 계속 이렇게 헤집으면서 다니는데 큰 누나가 딱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있다고 그래서 막 놀래갖고 이제 가갖고 보니까 둘째 누나가 나무 앞에 뭘 쪼그려 앉아 있었던지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몸을 덜덜 떨면서 막 나무를 끌어안고서는 막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예. 거기서 근데 무슨 상황인지를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나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고 그 날에 오자마자 바로 그냥 출발했어요. 저희 네. 다시 올라왔거든요.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저는 진짜 기절했어요. 그냥 차 안에서 기절하고 올라와가지고 누나를 보니까 저번에 제가 봤던 그 누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반빙이 되셨던 그 느낌? 네. 그러니까 올라와서 뭐 엄마든 아빠든 뭐 큰 누나든 분명히 삼촌하고 연락을 했을 거고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고 지금도 엄마 아빠가 알려주지도 않고 저도 뭐 알고 싶지 않아요. 둘째 누나가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네. 됐는지는. 근데 그때 그 모습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하루 하고 반은 계속 집에서 누나를 돌아가면서 봤거든요. 네.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갖고 집에서 누나를 돌아가면서 24시간 내내 진짜 무슨 감시하듯이 계속 봤어요. 보는데 제가 한 3, 4시간을 보는데 한 30분은 정상인이에요. 근데 30분은 무슨 진짜 미친 사람 같이 행동을 해요. 막. 반 왔다 몸을 갔다 막 거리시는구나. 왔다 갔다 거리는 건 기본이고 혼자서 막 화를 막 엄청 내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무슨 진짜 정신에 문제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막.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막 침도 질질 흘리고 네. 도저히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그 이제 누나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근데 그때 누나가 저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호랭이님한테? 네, 저한테. 예, 이게 제가 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오더니 진짜 멍한 표정으로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기억을 못해요. 지금 물어봐도 누나한테 네. 물어봐도 나는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누나한테 뭔가 씌었건 그 다른 존재가 누나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내가 그냥 가족을 생각해서 숨기고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더 지금 안 네네. 좋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둘째 누나를 데리고 어딜 데려가셨고 그 다음 이제 엄마하고 큰 누나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다 했죠. 아, 귀신이 제가 보이고 이런 거. 이런 일들을 겪고 있고 지금 누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내 생각에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또 그때도. 예. 그리고 이제 막 진짜 엄마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뭐 삼촌 잡아 죽이네 마네 막 이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삼촌한테도 다 사실대로 말하고 삼촌께서는 진짜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기가 방법을 좀만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집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저한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오. 그날 아빠가 누나랑 같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시다가 사고가 나갖고 네. 아빠가 되게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못 걸으실 정도로 그 후유증이 심해요. 허리 예. 쪽이 다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허리가 좀 많이 다치셔갖고 수술을 했는데도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그 장담을 못 한다고 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정신 없는 와중에 이제 집에 있는데 저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몸에 막 기운이 다 빠져요. 이게 기가 막 빨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기운이 다 빠져갖고는 진짜 막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잤어요, 저는. 분명히 네네. 아빠가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아빠 옆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들로서.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너무 처져갖고는 계속 그냥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꿈에서 저희 집에 성물이 되게 많아요. 진짜 네. 막 쌓여 있어요. 무슨 성물 갖다 팔아도 될 만큼 엄청 많아요. 근데 네네. 그 꿈에서 제가 집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꿈을 꾸는데 막 성물이 막 썩어 들어가고 피로 막 범벅이 되고 이런 꿈을 한 3일을 반복해서 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그때는 이제 아빠가 다치고 이제 큰 누나도 본인이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집에는 거의 저 혼자 있었거든요. 둘째 누나는 딴 데 가 계셨고 그래갖고 집에 혼자 있는데 막 저희 집은 원래 성물도 되게 많고 막 그래갖고 삼촌이 놓고 가신 물건들이 많아갖고 단 한 번도 이상한 현상이 생겼던 적이 없어요. 제가 밖에서 뭔가 네네. 귀신이 묻어와도 그 영가가 저희 집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없어졌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뭔가 저한테는 되게 안전한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어, 막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가위를 조금씩 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집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막 새벽만 되면 되게 심해. 자정이 딱 넘어가기만 하면은 막 부엌에서 뭐가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거나 예. 아니면은 막 누가 이렇게 막 방방방 뛰어다니는 소리가 막 나요, 거실에서.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무섭잖아요. 아무리 막 제가 평소에 그런 걸 많이 보고 해도 적응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저의 안전한 공간에서마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날도 엄청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냥 참고 지내던 중에 제가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제 이불을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때 이불을 되게 꼭 끌어안고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뺏으려는 것처럼 진짜 누가 힘을 팍 줘갖고 막 이불을 막 계속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깼는데 그 예전에 저한테 그러니까 놀자고 왔었던 꼬맹이 영화가 있어요. 여자 영화가. 예.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여자 꼬맹이가 저를 깨우려고 저희 집에 와갖고는 그렇게 저를 깨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그 여자 영가가 서 있길래 되게 솔직히 말해서 그때 반가웠어요. 그냥 뭔지 모를 그 반가움이 들었어요. 네네. 뭔가 얘는 나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막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막 눈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막 그냥 혼자 그 애를 보면서 갑자기 진짜 자다 깨서 뜬금없이 막 엄청 울었어요. 네. 울고 있는데 문 밖에서 막 진짜 무슨 소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막 칠판 긁는 소리처럼 되게 듣기 싫은 소리 있죠. 막 예. 그런 소리하고 손톱으로 그 탁자 저희 집 탁자가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데 그 유리 탁자 탁탁탁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제 방까지 들릴 그게 아닌데 뭐 마치 무슨 증폭이 된 것처럼 그런 소리가 막 갑자기 귀로 들려오더라고요. 밖에서. 그러더니 꼬맹이가 제 손을 잡고는 이제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 것처럼 해서 나가서 봤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그 식탁이 보이거든요. 네. 식탁을 보는데 그 식탁 위에 얼굴은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엄청 머리카락이 진짜 긴 머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까칠까칠해 보일 정도로 푸석푸석하고 엄청 백발이고 머리가 아무튼 엄청 긴 그 할머니 한 분이 몸도 막 이상했어요. 상체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하체는 조금 짧은 예. 제 기억에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손톱으로 그 저희 탁자를 이렇게 긁고 계시더라고요. 어우. 근데 그걸 긁을 때마다 막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칠판 긁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꼬맹이가 제 몸이 이렇게 굳었는데 그 꼬맹이가 저를 잡아당겨갖고 제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예. 집 밖으로 나가갖고 이제 진짜 한 2시간을 계속 걷는데 그 꼬맹이 여자애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저를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네. 따라오는데 2시간쯤 걷고 나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그날은 이제 숙박업소를 통해서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 꼬맹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현상이었던 게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뭔가 씌이는 듯한 증상이 생겼죠. 그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행동을 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제가 네네.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고 분명히 제가 뭔가 이 행동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정말 내 의지로 했던 행동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그때 행동 생각해 보면 일단 집에 있는 거울이랑 거울은 다 깨부셨고요, 제가. 어. 그리고 둘째 누나 생각만 하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네. 막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고 삼촌 생각을 하면 더 화가 나요. 막 어.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삼촌하고도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집에 있는 드라이버로 진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삼촌 얼굴만 막 찍었어요. 그걸로. 근데 하고 나니까 막 마음이 막 편해지는 거예요. 삼촌 얼굴 막 그걸로 찍어대니까. 1시간 가까이 찍고 나니까 막 손이 막 저릴 정도로 그걸 꽉 쥐고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네. 그리고 막 집에 있는 물건들 막 다 때려 부수고
성물을 막 다 어디다 감추고 싶고, 오. 그래서 심지어 몇 개 정도는 제가 가지고 밖에다 묻었다가 진짜 엄마한테 뺨따기를 엄청 맞은 적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뭔가 동물 냄새가 막 집에서 막 나고, 짐승 냄새가. 네. 그리고 제 방에 벽이 약간 좀 거무튀튀하게 변했어요. 저 침대가 네. 이렇게 있는데 그 침대 구석 자리가 거기서 막 무슨 이상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를 이렇게 좀 빼보니까, 물론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가 조금 이렇게 검게 물들어 있고, 네. 그리고 막 집이 습해지고 추워지고, 이거는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느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생기고, 어쨌든 저에 대한 가장 큰 변화들이 많이 생겼어요. 감정 기복도 엄청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큰 누나가 상담도 해주고 약도 써줘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큰 누나나 저나 엄마나 아빠나 뭐 둘째 누나나 삼촌을 통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고 듣기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그런 걸 믿지 않았다면은 저는 분명히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거고 네.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뭐 이랬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네. 진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냥 집에 막 사기당하고, 그 진짜 2개월, 2개월 되는 그 시간 동안 엄청 많은 일들이 막 있어요. 아빠 다치고, 누나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져 갖고는 오지도 않고, 둘째 누나는 뭐 집은 사기당하고, 진짜 몇 억이 막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아이고. 계속 생기고, 삼촌은 아예 막 진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몸도 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던 찰나에 삼촌이 이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신부님한테 연락을 했으니까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네.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글쎄요, 갔는데 그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당장 도울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절차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 절차가 그렇지. 복잡했다기보다는 어, 저한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증명도 필요하고, 이거를 그 주교한테 뭐 얘기를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네. 저는 너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버티기가 힘들었어, 사실. 네네. 진짜 이러다가 내가 먼저 진짜 잘못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시기여갖고 네. 난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기다리라고 하더니 삼촌하고 연락을 하고 와서는 그 신부님께서 한 절을 추천해 주셨어요. 되게 좀 이게 좀 이상한 그림이지만 가보라고. 절. 어. 네, 먼저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셔갖고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분도 어쨌든 삼촌하고 연이 있던 분이셨고 해갖고 네. 어렵지 않게 찾아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분이 먼저 바로 하시는 말씀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말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 말 어. 한마디가. 그리고서는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무슨, 제가 뭐 외할아버지의 품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외할아버지의 품이 아마 이런 품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따뜻했어요, 그때 그 기분이. 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찾아와가지고 나랑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마지막에는 뭐 그냥 앉아서 내가 조금 도움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셔갖고
네. 그렇게 한 3주 가까이를 지냈죠. 근데 별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저한테 꼭 당부하셨던 말씀이 절대로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남들한테는 없는 특별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처럼 평범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노력해라. 그게 힘든 어. 건 알지만 어, 너가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갖고 진짜 힘들었는데 일자리도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로 해갖고 다시 시작했고 어, 그동안은 피했던 만남도 가져보고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뭔가 일어설 준비를 하고 근데 어, 꼭 마지막 만남 때마다 특별한 걸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되게 특별하지 않은 것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밥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는 얘기들을 나누다가 밤이 되면은 그냥 한 30분 정도를 저를 앉혀놓으시고 무슨 기치료 하듯이 법문 네네네. 외우면서 제 머리에다가 손을 대시고 눈을 뜨지 말라고 너가 듣고 느껴지는 것들은 다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되게 그 경험이 묘했어요. 그리고 그 문이 옛날 우리 전통 한옥 보면 문이 막 이렇게 구멍 뚫어서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문 있잖아요. 아, 네네네. 창호지. 네, 창호지. 그런 걸로 돼 있는 곳이었는데, 어, 그분이 법문을 외우시기, 눈을 감고 법문을 외우기 시작하면은, 진짜 귀에 귀신들의 말이 막 들려요. 오? 귀신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그게, 막, 무슨 막 사바사바사바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대화하듯이 대화해요. 근데, 대화의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가 맛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얘기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먹은 된장찌개 맛있더라. 이러면, 아, 진짜? 그럼 또 그 반대편에서 어제 먹은 된장찌개 맛있더라. 아, 진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막 네. 진짜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귀로 들려오는데 그 대화 소리가 하나하나 머릿속에 막 각인이 되면서 들리고 그리고 누군가 제 몸을 막 툭 치고 가요. 네. 그 앉아있는데 누가 툭 치고 가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증상들이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막 진짜 어떻게 해서든 제 눈을 막 뜨게 하려고 오호호호. 막 있죠. 막 둘째 누나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닌 게 아닌 걸 알아요. 예. 둘째 누나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싶어져요. 둘째 누나 목소리 들으면은 둘째 누나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 막 누나한테 못했던 것들, 마치 진짜 누나가 지금 내 곁에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막 감정에서 일어나면서 눈을 뜨고 싶어지고 그게 안 되면 막 화를 내요. 예. 진짜 엄청 무서운 목소리로 진짜 그런 목소리로 저한테 화를 내요.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근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께서 저한테 절대 안 된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안 돼, 치지 뜨면 안 돼. 말아라. 네, 뜨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어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도 지나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게 어 괜찮아졌다고 하기는 뭐한 게 귀신이 보여요. 계속 네. 영가들이 보여요. 근데 예전처럼 감정을 타지는 않아요. 감정을 타지 않고 어, 몸에 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말 정상인처럼 다시 작년의 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준비해야 돼 갖고 제가 어제 내려갔다 왔거든요. 여러 가지 어딜요?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스님분을 만나서 아, 뭐 얘기를 듣고 많이 되게 진짜 한 5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어요. 저에 대한 이 일들에 대한 것과 네. 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우선 저는 이 영안이 트였다는 부분이 절대 고쳐질 수가 없대요.
아, 한 번 트이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능력자들 진짜 초능력자들이 와갖고 뭘 해주려고 해도 절대 고칠 수 없다. 제 눈을 뽑으면은 더 잘 들릴 거고, 더 잘 느껴질 거고, 제 귀를 막으면 더 잘 보일 거고,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질 거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 누구도 네네. 고쳐줄 수 없다. 이건 너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누나가 처음에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그 무당분이 말씀하시기에도 뭔가 악마의 형상이었던 것 같고 음, 삼촌이 말하는 걸 봐도 악마의 형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자기가 악마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대요. 그게 악마인지는 아닌지. 네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것들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 기운만 느껴도 진짜 나쁜 거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되게 진짜 안 좋은 기운이고 진짜 가까이 가기도 만약에 그 악마인지 뭐 귀신인지 뭔가 하는 그 존재가 정말 그 스님 앞에 자기 앞에 서 있으면은 진짜 주변에 가지도 못할 만큼 강한 그런 어떤 마치 흡사 우리가 말하는 흔히 신의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기운만큼 강한 기운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목표는 저였대요.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원래는 너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잘 안 됐고 단지 상처가 났을 뿐이다. 네. 피부가 살짝 긁혔을 뿐인데 그 긁힌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그 말은 즉슨 잠깐 어쨌든 타격을 준 게 그 정도가 그냥 살짝 상처를 준 건데 그걸로 인해서 평생 영환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영안도 열리고 안 좋은 기운은 안 좋은 기운을 더 많이 잡아당긴대요. 아, 근데 그럼요. 예. 그 너를 잠깐 잡아보려고 손톱으로 잠깐 핥혀 본 것뿐인데 그걸 통해서 제 몸에 있는 모든 좋은 기운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몸 안에 가득했대요. 그 안 좋은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 안 좋은 그 기운들이 가득했는데 그 기운들이 정말 안 좋은 기운들을 많이 많이 끌었대요. 예.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좋은 기운들은 진짜 다 없애버리고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기운마저도 다 없어질 만큼 너는 정말 안 좋은 기운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열린 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둘째 누나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그런 일을 겪고 뭔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 시점에 너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은 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아버지 일, 뭐 집안에 일어난 안 좋은 각종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상처 하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마지막 네네 목표가 그러면 삼촌분이신 거예요? 누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아, 비슷한 분류의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촌하고 저희 아버지가 전생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한 귀로 흘려 듣긴 했는데 네. 삼촌분하고 우리 아빠하고 전생에 뭐 형제 같은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근데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뭐 평생 남을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생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뭔가 좀 소름이 돋았던 게 네. 둘째 누나가 빙의 증상을 겪었을 때 그 무당분 말로는 하늘에서 창 같은 게 내려와서 악마의 허리 부분을 꽂아 갖고는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기억나요. 저희 삼촌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아,
삼촌이 몸에 실었다고 했거든요. 그때 예. 삼촌이 말씀해 주시기는 삼촌이 몸으로 실어갖고 그거를 어떻게 뭐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 삼촌이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지금 걷지도 못하신다고 해요. 삼촌 아예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뭐 척추 이렇게 뭐 혈관이 뭐 막혔다 했나 해갖고 아무튼 안 좋게 되셨고, 이번에 아버지도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해주셨던 말씀이 사람을 평생 도와야 되는 그 업인데 그게 너한테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니네 누나 둘 보라고 말씀해 네. 준. 저희 누나 둘은 사람을 도우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의사니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럴싸하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그리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냥 일종 양밥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냥 삼촌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다 그냥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냥 그런 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둘째 누나는 거의 폐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폐인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그 시골 집에서 뭔 일을 겪었고 그 산에서 뭘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를 되게 싫어해요. 지금 지금도요? 그냥 저를 혐오해요. 만약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욕부터 날라오나요? 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아,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나와 살고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둘째 누나가 한번 저한테 크게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 너 때문에 내 소중한 것들 다 잃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게 이제 본인의 직업 관련돼서인 것 같은데, 엄청 오랜 시간을 준비했어요. 진짜 그 대학교 남들 놀 때 공부하고 하면서 준비한 건데 지금 뭐 일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니까, 도대체 예. 그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나가 너 탓이야라고 얘기한 건 기억은 못 하는데 지금 그냥 본인이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이라고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아무튼 저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거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리고 네. 분명히 호랭이님도 전체를 다 말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말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저는. 네네.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인 거는 알겠으니까 딱 요런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네. 그러면 지금 네. 현재 삼촌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천사소녀 그분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딱히 제가 들은 건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걸 본인이 안으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우리가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은 본인이 그냥 어떻게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네. 다 본인이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큰 누나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해도. 그리고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밥을 할 때 써였던 매개체 같은 것들을 뭐 네.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찾을 수가 없대요, 그거를. 그래갖고 뭐 일이 해결이 되려면은 뭐 움직이면서 본인이 다 찾아갖고 그거를 뭐 어떻게, 우리나라 무당들 분들께서도 뭔가 양밥을 당하면은 그 양밥을 당했던 그런 것들 찾아서 폐기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 것 네네. 같은데 그게 뭐 지금 뭐 어떻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삼촌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삼촌. 그리고 아이고. 뭐 진짜 삼촌이 하신 말 중에서 가장 진짜 슬프기도 했고 인상 남았던 말은, 자기가 이제 또 다시 자기 몸에 뭔가를 싣고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괜찮아진다면 진짜 몇백 번이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이고.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삼촌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삼촌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 때문에 네, 괜히 엄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네, 얼마나 또 못 견디게 힘드시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에도 꿈을 되게 자주 꾸긴 해요. 요즘에는 제가 대나무 숲을 걸어가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예. 대나무 숲을 걷다가 끝에 가면은 어, 제가 여태까지 마주했던 많은 귀신들이 저를 쳐다봐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무섭게 생긴 꼬마 어린애가 있거든요. 남자인데 그 애가 저한테 다가오면은 하늘에서 진짜 무서운 목소리로 엄청 혼을 내요. 그 꼬마를. 예. 그러면 막 진짜 그 목소리가 무슨 천둥 소리처럼 막 들려요. 귀 속에. 무슨 영화처럼 막. 네. 요즘 이런 꿈을 되게 자주 꾸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뭔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을 꾸나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은 마음도 편하고 그래요. 뭐 주변 상황이 뭐 안 좋은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죠. 되게 별거 없어요. 예. 없는데 이제 제가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많은 그 시간과 그 힘듦을 겪어 오시면서 그거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렵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호랭이님도 오늘 이야기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까지 정말 많은 힘든 일 겪어 오셨고, 네, 진짜 그 특히나 저는 지금 호랭이님도 그렇지만 그 둘째 언니 누나분 네, 한때 또 제 방송도 같이 보신다고 막 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둘째 누나분 제발 좀 괜찮아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호랭이님 그리고 또 삼촌분 다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지겠죠. 그게 악마인지 악귀인지 뭐 악령인지 내가 모르겠다만 네, 제발 그 악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네, 이렇게 기운을 좀 차리셔서 또 정말 다행인 것 같고 호랭이님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에피소드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랭이님. 새해 복 네,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가족이 박살이 나는 상황까지도 이루어진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악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 그때 악마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라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 검색에다가 돌비 악마 사건 치면 영상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봐주시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더 뭔가 이어지는 내용으로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든 없든 어쨌든 악은 전부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또 듣고 계신 규정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